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에 워낙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 뜨거워가지고 네, 네. 저희 쪽에서도 좀 해설을 해주십사 모셨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있는데요. 네. 뭐 워낙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조금 전에 나간 김경진 의원이 워낙 센 네. 희망사항 섞인 예측을 저도 해주셨는데 옆에서 대기하다 들었습니다. 예, 뭐 예. 주진우 의원이 분석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구역의 강자가 저야 되는데 네. 이 김경진 의원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너무 세게 하셨죠? 네. 저는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구형도 사실 징역 2년에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기 때문에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는 선고를 예측하는 이유는 보통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대선 후보가 네. 그러네요. 보통 네. 주변 사람 총선 후보는 많이 보셨는데 예. 대선 후보는 못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대선 캠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석 대변인, 대변인 이런 공보단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의 발언을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통상적으로 잘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관여되는 경우가 없고 네. 또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굉장히 신중해요. 변호사도 여러 명이 검증하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실에 관련된 게 대장동 비리랑 백현동 비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이 이슈가? 네. 이슈가 너무 컸어요. 그때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시점이 대장동 업자들이 1억 투자해서 1,000억씩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7억 투자한 사람이 예. 7억 정도 총 투자한 여러 명이 7천억 넘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 화천대유 뭐 이런 것들 예. 막 나오면서 근데 아파트 시행업 하시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0배 수익을 보는 아파트 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는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나 김문기 씨 몰라라고 해서 그거 선을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대변인도 못 맡기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 복잡한 사안을 네.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 알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중요 사안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그냥 낙마할 수도 있고 혹은 완전 대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나온 거죠. 예.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50m짜리 옹벽 아파트인데 이 국민들께서 그런 아파트 사진은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너무 아파트 옹벽이 높고 예.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네.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신 거죠. 이거 저거는 아파트 인허가 해준 사람이 뭔가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다 직관적으로 받은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나와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변호사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나름 변호사라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드린 이 쟁점들이 결국 양형을 가르게 되는 건데요. 이만큼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슈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해명한 점. 이건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군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대선이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를 좀 더 세게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 획득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징역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당선 무효형 정도는 예측을 하시던데 네.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이 벌금 80만 원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뭐 명백한 실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왔는데 네. 윤 의원은 왜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윤상현 의원은 예. 엄청 노련하고 수가 높으신 분이고요. 네.
저는 보수의 우려를 사법부에 아주 간접적으로 전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80만 원을 예측한 사유를 저도 봤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그 민주당은 약간 비꼬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고 있거든요. 예.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서 서초동에 지금 시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값, 기차값까지 대주면서 사람들 모아서 예. 내일 다 모이자. 이러고 예, 있죠. 모이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 세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탄핵이 아니죠. 그 무죄 청원서 예. 무죄 청원서를 100만 명이 서명해서 네. 재판부에 내겠다는 제출했고. 겁니다. 이게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네. 이렇게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위력을 행사하는 게 사법부를 굉장히 겁박하고 압박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한편 법원 관련해서는 예산은 또 좀 퍼져요. 검찰 예산은 깎고 네, 검찰 예산을 깎고 법원 높이고. 예산은 무조건 올리고 네. 제가 법원 예산 심사에도 들어갔었는데 법원 예산 올릴 만한 사안이긴 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깎거나 아니면 좀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국민 세금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주 통 크게 올려주던가요? 예, 민주당 그 쪽에서? 검찰 거는 모든 항목을 법무부 검찰은 다 깎고 예. 대부분을 일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법원 거는 웬만하면 올려주려고 네. 하고. 예, 그렇게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아니 사법부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면 혹시 벌금 80만 원 당선 무효형 아닌 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뭐 벌금 좀 80만 원 단수가 가능성은 높으니까 네, 예. 오히려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사법부로 하고 어르고 달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당선 무효형은 이게 유죄가 나는 이상 이게 그 당선 무효형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인데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대선은 말 그대로 진짜 개판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뭐 이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보기에도 네네네. 저 정도는 네, 제가 좀 허용이 되는구나. 제가 너무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정도로 예. 어떤 대선 후보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민들께 표를 구하려면 정말 본인이 발가벗겨진다는 심정으로 이제 자기 관련된 의혹들을 성실히 그 인사청문회보다 더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국민 인사청문회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임명되면 5년간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조그만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표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매표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네. 돈 주고 표를 사는 거나 속여서 표를 빼앗는 거나 얻거나 하는 게 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룰과 관련된 문제여서 유죄가 나는 이상 이 정도 큰 거짓말이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당선 무효형은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조간 신문을 보니까 네. 방송에서 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네. 더 중하게 좀 처벌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좀 더 다수에게 전파가 되니까요. 네, 허위사실 유포의 크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허위사실이 어떤 이슈,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허위사실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예. 아주 마이너한 이슈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큰 이슈에서 큰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느냐 하는 건데 그때 국민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모 방송사 메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다든지 예. 국정감사에서 메인 질문으로 해서 방송에 나간다든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나간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다 그 얘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 다 했고 오직 뭐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또 그 캠프에 있는 대변인,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이 다 쭉 얘기해서 그 네. 사실이 국민들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그분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방송했다는 부분도 재질이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주 의원께서는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좀 분석을 하셨던데 좀 재밌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네. 장판 특대법인데 네네. 네.
이게 장외 집회, 판사 탄핵 추진, 또 네. 특검 퍼레이드, 대선 주자급 행보, 법안 추진 이거 앞글자 따서 장판 특대법이에요. 제가 좀 오글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근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하도 민주당이 앞글자 따서 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민주당 앞글자 딴 것도 저도 그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장판 특대법이라는 거를 왜 지금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냐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쇼하더라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늘 방송 나오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생을 챙기고 민생 관련된 논의를 하고 싶어도 그 논의는 굉장히 짧고 대부분 특검 아니면 탄핵 관련된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정리가 안 돼서 국회는 뭐 이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포럼에서 막 세비 받으면서 무죄 토론회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이유를 왜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예. 이래서 무죄입니다. 저래서 무죄입니다. 왜 그렇게 딸랑거리는 무죄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까? 무죄 토론 퍼레이드를.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장단컨대 1심 선고 나오면 장판 특대법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가 네. 다 펼쳐질 거다. 네, 제가 이미 장애 집회 있기 전부터 장애 집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보시다시피 장애 집회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롱패딩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모이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온갖 핑계를 대지만 이재명 방탄하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발적인 참여자가 적은 겁니다. 네. 극렬 지지자들만 모이는 거고요. 예. 판사는 이제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탄핵은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신진호 판사에 대해서 대북 송금 관련된 재판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지지자들 모임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네. 이거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예.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했지만 저도 처음 보는데 네. 판사님도 변호사한테 경고를 한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도 재판 한두 해 한 거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상적인 변론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타겟이 되신 거군요. 지금 또 네. 그래서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하자라고 하고 극성 지지층한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곧 민주당이 그런 거를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신진호 판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네. 이재명 부지사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꿰뚫는 판결문을 써서 이 사안은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어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어떻게든 안 걸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다 하지 않았는지 이게 그냥 배정을 했는데 그쵸. 전자 배정을 했는데 그분께 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위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 거였는데 네. 또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보려고 민주당에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법원에서 안 바꿔주죠. 그게 딱 심판이 정해졌는데 시합도 하기 전에 심판 바꾸라고 하면 그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바꾸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바꿔줬는데 재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징역 10년씩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가 다 2년, 3년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가장 센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잖아요. 물론 네. 개인 비리도 있지만 예. 북한에다 800만 불을 퍼준 사건입니다. 달러를 바꿔 가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북핵 개발에 쓰였는지 미사일 개발에 쓰였는지 김정은이 비싼 와인 사 먹는 데 쓰였는지 사치하는 데 쓰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연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로서 얻는 대가는 본인은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러니까 네. 북한에 방북함으로써 대선 주자급의 입지를 얻는 것이고 네. 본인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대신에 쌍방울에는 이권을 미리 주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고 네. 얼마나 거대한 대형 비리입니까? 음. 그래서 징역 10년 이상형이 선고될 게 확실한데 또 하필이면 저도 이게 제 입장에서 구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북 송금 부분은 그때 체포동의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판사님께서 이거는 징역 10년 그리고 법정 구속라고 결론하면은 불체포 특권이 안 통하는 겁니다.
방탄 갑옷이 벗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주진우 의원이 여기 나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네, 지난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긴 하지만 네. 그게 국회가 22대로 바뀌었어도 네.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예, 맞아요. 같은 국회 내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네. 같은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을 한번 받았을 경우에 재판에서 법정 구속할 때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냥 6개월, 7개월 지나서 네. 했지만 그대로 그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미치는 걸로 봤어요. 네. 그럼 국회를 달리했다고 달리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네. 그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한 번 21대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있는데 22대 국회의원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또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예. 통과된 법안은 22대에도 그냥 유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 한번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진호 판사는 제가 봤을 때 탄핵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추진하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예. 재판이 또 밀리겠네요. 예, 그게 우려돼서 제가 왜 이걸 짚어두냐. 탄핵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꼼수 쓰고 그때 가서는 뭔가 신진호 판사가 재판에서 말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판사 탄핵하려고 할 거잖아요. 네. 제가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신진호 판사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점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걸 제가 미리 예측해 둠으로써 걔네들이 빤한 수를 국민들께서 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히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예. 나머지 특대법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특검 퍼레이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단축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본인 사법 다음 리스크를- 대선에 못 네. 나와요. 예. 예, 임기가 어떻게든 형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음. 솔직히 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무조건 임기 단축에만 관심이 있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죠. 헌법 개정에서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법 개정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임기 낮추자. 그리고 그 탄핵해서 임기 한번 좀 단축해 보자. 예. 요거 두 가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야 되니까 뭔가 팩트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막 탄핵하는데 팩트 조사가 안 되니까 검사 탄핵할 때 보면 인터넷 언론 기사 4장 출력해가지고 그거 붙여서 탄핵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이 이제 불겠죠. 역풍이 부니까 네. 뭔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덕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특검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뻔히 수가 보여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벌써 막 대선 평소에는 주자고. 안보 신경도 안 쓰다가 막 그 휴전선 가서 막 얘기하는 것도 네. 이제 굳히기 전략 같은 거예요. 자기가 대선 후보처럼 보여져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유력 대선 후보를 사법부에서 날리려고 하네? 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바쁜 와중에도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지금 대선 많이 남았는데 네. 예, 대선 관련된 캠프 비슷한 것도 발족하고 지금 당내에 다 꾸렸죠. 예.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고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장판 특대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층이 결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지지층 본인들을 극렬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법안은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킬 겁니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저희는 불법 파업이 조장된다고 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제가 말한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판 특대법 말씀해 주셔서 요걸 앞으로 민주당이 할 건데 주진우 의원님 이미 다 예측하셨다는 거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저런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구나 이렇게 네. 좀 아실 수 있겠네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범위 예. 내에서 분명히 움직일 예, 거예요. 이 5가지 안에서 다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되면은 또 중요한 게 사실 대선 후보였을 뿐 대선에서 당선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당선 무효형이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결과가 바뀐다기보다는 돈이 또 있잖아요. 네. 국고 보조금 434억 원. 네.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막기 위한 방법을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면 434억 원의 반납 문제가 생기면서 네.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내려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고민을 하겠죠. 네, 일단은 민주당 자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분열의 단초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논의가 될 건데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주로 꼼수가 많아요. 네. 야당이 저번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비례대표제도 저조차도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몇 표를 해야지 네. 몇 명이 당선되는지 계산이 안 돼요. 예. 저도 계산이 안 네, 되더라고요. 아무도 계산을 못 해요. 예. 그게 이제 교묘하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뺏는 부분인데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네. 근데 그거를 선거법은 룰에 관련된 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434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사도 있고 민주당의 당 회계도 있으니까 434억 원 정상적이라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예. 국민 혈세지 않습니까? 네. 법을 지키는 공당으로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뭐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다 뭐다 하면서 돈 안 내려고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다 보니까 강제 집행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확정되면. 예. 그러니까 미리 뭐 위성 정당을 만든다든지 정당을 쪼개게 한다든지 이런 쇼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이 뭐 실제로 뭐 500억 정도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100억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데로 다 쪼개서 분산을 시켜놓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일단 집행을 모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당에 자금이 없으면은 정당 활동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 입법적으로 뭐 해서 뭘 막아본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돈을 막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정치자금법에는 이것에 대한 보전 조치가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요. 네. 물론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법리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이거를 위성 정당을 만들든 쪼개기 정당을 하든지 그거를 그 국세나 과세관청 하듯이 선관위에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나 이론도 만들고요. 법안도 만듦으로써 이거를 이슈화 시켜서 국민들이 내 세금을 당연히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는 장면을 톡톡히 지켜보시게 할 겁니다. 네. 국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법안을 민주당이 뭐 통과를 안 시켜주면 네네. 법안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네.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어요. 네. 근데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 원형이 나왔는데 네. 배우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에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건 아니니까 당선 무효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무효형에 준하는 조치가 있으니까 김혜경 씨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도 이 434억 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요거는 그렇습니까? 네, 배우자도 300만 원이면 네네. 후보자에게 당선 무효형의 효과를 미치니까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 뱉어내야 되는 거 재밌는 아닌가요? 이슈인데 제가 그건 놓치고 있었네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나름 좀 객관적이거든요. 네. 이게 오늘 김혜경 씨 재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제 그것도 국민 혈세잖아요. 법인카드를 거의 도지사 배우자가 이제 들고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증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들고 썼다기보다 바로 옆에 비서 같은 사람이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카드를 이제 쓰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인 건데 네. 민주당이 뭐 130곳 압수수색했다라고 뭐 막 되게 탄압받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 130군데가 별게 아니고 그 카드 쓴 곳에서 매출 전표를 얻기 위해서 카드 쓴 게 130곳이었던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예. 나는 민주당에서 130곳 압수수색 얘기하길래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엄청 불리한 이슈인데 네. 저렇게 광고를 해주나. 저 정도로 많이 썼네요. 뭐 네. 그런 건데. 그런 예. 거죠. 법인카드가 그 130곳은 어떤 것이냐. 경기도의 도청의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만나서 뭔가 공청회도 하고 이런 데 쓰는 거라서 다 점심시간 활용해서 경기도청 주변에서 쓰여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법인카드는 다 이재명 대표 한 30-40분 거리로 차로 가야 되는 이재명 대표 집 근처에서 쓰였거나 네. 아니면 시간대가
그 공무원이 갈 수 없는 시간대거나 예. 아니면 그 공무원이 이제 대신 먼저 개인 카드로 긁고 나중에 개인 카드를 취소하고 그 법인 새로 카드를 결제하고. 그래서 그 초밥이나 소고기를 나른 공무원이 용기 있게 이 부분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증언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130곳의 국민 혈세를 가지고 130곳에서 온갖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큰 이슈거든요. 수천만 원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저도 세금 많이 냈습니다. 네. 제 세금 가지고 거기 초밥 배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이슈고 이게 법인카드가 한두 개 쓰인 게 아니라 경기도청에 있는 총무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서에 조금씩 남는 돈이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가. 그걸 요 카드 썼다가 저 카드 썼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경기도에 있는 여러 카드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모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오늘 선고 나는 것은 그중에 딱 하나 쓴 거예요. 하나 그쵸. 썼는데 일단 먼저 기소가 된 사건은 네, 근데 왜 이 하나 쓴 게 먼저 기소가 됐냐면 이 쓴 것은 이 정치인들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당내 경선 기간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정치인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거는 이거는 이 선거운동의 일환 아니냐. 네. 그것을 밥을 사준 거는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왜 유권자한테 밥 사준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카드는 그러니까 87,000원짜리 사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석자가 2명이고 87,000원인지 117,000원인지 제가 헷갈린다. 하여튼 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형량이 300만 원 이상 선고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 네. 그러니까 구형이 300만 원 나온 게 합리적인 거예요. 보통 예.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300만 원 되면 줘야 좋죠. 아, 어쨌든 오늘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의 어떤 국고보조금에 영향 줄 일은 크게는 없겠네요. 예, 저는 예. 뭐 이것도 제가 실언이라고 하면 또 그런데 예. 객관적인 네, 말씀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왜냐면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객관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준 액수가 작다 보니까 예. 이게 공직선거법들은 쫙 이렇게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저는 오히려 이 법인카드 130곳 쓴 것에 관심이 있죠. 이거 제대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 부분. 네. 네. 네,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지. 예. 내가 뭐 법인카드 쓰다가 어쩌다가 친구 만났을 때 한번 실수로 쓴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이건 거의 생활비를 이걸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이르고 네. 그것도 들킨 것만 그런 거예요. 그 공무원이 폭로하고 자기가 직접 긁은 것만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도 계속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관심 많습니다. 예. 너무, 네. 그 내일 선고일을 앞두고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문자를 보내서 네. 비행기 값과 뭐 이제 교통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더민주혁신회의에 또 뭐 상임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임 자체에 네. 거기 사람들이 낸 어떤 특별 회비 같은 걸로 비용을 지급한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나온 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어제 채널A에서 그 점을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채널A 기자님이 사실 질문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거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이제 어제 검토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이슈는 제가 검토가 끝나진 않았는데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 첫째로는- 계속 검토 중이시군요. 예. 근데 예. 첫째로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정치 집회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저희가 당원들을 모을 때도 네. 당원 교육용으로 모을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황교안 전 대표가 보수 정당에서도 장애 집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비를 못 줘요. 당에 돈이 있어도 네. 차비 지원을 못 합니다. 예. 명백한 정치자금법상 회계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처벌되거나 어쨌든 페널티가 다 있습니다. 네. 수위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당의 돈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여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다 모여서 지금 사법부 압박해 주세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또 유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권자들한테 금품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부행위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상임회원 회원들이 회비낸 걸 쓰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어떤 단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건 그 단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임 위원으로서 5만 원을 냈다가 5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그 5만 원이 자기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회비에서 그 다른 회계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과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거기 상임위원회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차비 없어서 그 집회에 참석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뭘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일 정도면 검토가 끝날 것 같고요. 사실 뭐 좀 저희도 머리를 쓴다 그러면 반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발하는 것도 방법인데, 네. 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지만 불법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법적인 걸 걸러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도 좀 네. 챙겨봤으면. 만약에 뭐 저는 이미 검토 착수했다고 경고를 했고, 예. 만약에 제가 검토 결과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면 저는 법적 조치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